자, 교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중개를 하면에서 정의 부분에 다시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죠. 중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동그라미 1번 뭐일 것, 법정 중개 대상물 가장 중요한 요소죠. 중개 대상물은 항상 5가지가 있다. 둘째 줄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셋째 줄에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중개이다이다. 중개가 아니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 당사자가 한 권리 득실 변경이거나 행위 알선이 중개인데 니은 권리의 득실 변경은 어디서 배우신다? 셋째 줄 매매 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이고 저당권, 제어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 행위, 유치권, 법정 재산권 이전 행위 있죠.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 게 약정 담보물권. 계약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 지상권도 있죠. 법정 붙었으면 계약이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유치권 성립, 법정 지상권 성립은 중개 대상인가? 항상 중개는 줄이면 그럼 5가지 물건이 가장 중요하죠.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죠. 그럼 알선 중개가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죠. 그러면 법정 붙어 있고 뒤에 성립 또는 설정 나오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거요? 아니니까 자체는 개입될 수가 없고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 내가 공사대금 받을 게 있죠. 피담보 채권 이전할 때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다. 수반성 배우시죠? 이전은 양도하겠다, 팔겠다 그 말이죠. 법정지상권도 타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입단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인데 법정 붙었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될 수 없지만 성립된 법정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인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독립한 물건이므로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 붙으면 시험에 나왔던 건 최근 이겁니다. 이 법정지상권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 대상 이다. 성립을 묻고 있는가 양도 묻고 이걸 구분할 줄 아시면 돼. 지금 뒤에 보시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 설정이 아니고 뭐 이전 또는 같은 말 양도 행위는 이전 같은 말 양도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된다. 그죠? 뭐 알선 개념은 도와준다. 중개하고 알선 개념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첫 번째 판례 있죠. 삼수할 때 좀 추가해서 갑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증이 아니고 만약에 의뢰 등록증을 대여받아 갑이 대여받아서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던 중 뒤에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갑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밑줄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중개했나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서 병일한 오피스텔 임차 의뢰인이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들어왔죠. 갑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오피스텔 소유자인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계약 당사자,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했죠. 이건 중개했나요? 중개란 개념은 직접 계약 당사자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차 의뢰인하고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니까 손님이 임차 의뢰인이면 자기가 직접 누가 되어서 임차인의 직접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되어서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그게 핵심 단어예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중개한 것이 아니고 직접 거래 계약했구나. 우리를 속이는 말이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 교부되었다. 그게 우리를 속이는 말이죠. 계약서에 누구 중개사무소 명칭이 자기가 직접 계약해놓고 지금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계약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명칭을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여기 을증을 대여받았죠. 을 명의에 뭐가 교부되었다고 확인설명서 교부돼. 거기 속으시면 안 돼. 왜 확인설명서를 왜 줬겠어요? 왜 중개사무소 명칭을 계약서 왜 적었겠어요? 자기가 중개한 것처럼 보여서 보수받아 먹으려고. 그 답은 위에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한 거 그게 답이지. 뒤에 말을 속이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했으면 중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끝에 가시면 중개이다 아니다. 끝에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핵심 단어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뒤에 중개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례입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간혹 질문이 뜨는 것이 중개의 성격. 보세요. 이것도 중개는 항상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취집하는 겁니까? 계약을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죠. 그럼 중개인은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면 계약은 민법에서 법률행위라 부르죠.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계약인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도와줄 뿐이죠.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다.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 비교하실 게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중개의뢰인이 왔죠. 의뢰인이 와서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뭐예요? 이거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건 뭐다? 법률행위이다. 중개행위.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행위이고 중개계약은 뭐이다? 법률행위이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첫째 줄 뒤에 1번에 사실행위 밑줄 하시면 되죠. 2번에 중개는 대리행위이다. 중개는 대리하는 거요. 보세요. 민법상 대리행위는 보세요. 대리행위는 매도인 A가 개업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부동산에 왔다면 대리권 수행했죠. 갑은 A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누가 되어서 본인이 매도인 되어서 상대방 누구하고 매수인과 직접 매매 계약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야. 대리행위는 법률행위 하잖아요. 매매 계약 직접 하잖아요. 중개는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줄 알선행위 뿐이죠. 대리는 직접 매수인과 계약해야 하네요. 대리는 직접 계약을 해야 하네요. 계약을 하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인데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는 대리행위가 끝에 아니다.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간단하게 중개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행위라 부르고 대리행위는 민법에서 배우시듯이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배울 거 아니에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 그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에서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이다. 박스에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뭐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중개의 3요소도 간혹 나옵니다. 중개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이름이 뭐? 중개대상물. 계약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손님 이름이 뭐? 중개의뢰인. 그럼 물건이 있고 손님이 있으면 중개행위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중개의 3요소하고 착시 현장이 중개업의 요소는 다른 거예요. 중개업 할 때는 중개보수가 들어가야 되죠. 중개할 때는 보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타이틀이 지금 뭐예요? 중개의 3요소. 얘는 뭐가 없다. 중개보수 X.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자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업이 아닌 중개인은 보수가 들어가면 안 된대. 밑에 중개와 구별 개념은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할 때 보시면 돼요. 지금 거기 넓히지 마시고. 옆에 9페이지 하단 판례 있나요? 중간에 1번 판례는 중요합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밑줄 하시고, 나중에 이게 손해배상 책임할 때 들어가는 판례인데 여기 넣은 이유는 중개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편제가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 배상 책임 요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하다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가한 때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 요건은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하게 되는 보증기간이 있겠죠. 보증기간의 배상 책임은 그 말입니다. 어떤 행위일 때? 중개행위일 때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일을 해도 뭐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가 발생될 수는 있죠. 있지만 사람 때릴 수 있잖아요. 폭력행위는 중개행위 아니죠. 손해가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간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 때만? 중개행위일 때만.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 요건으로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뒤에 나와 있죠.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 통념상 나와 있죠.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손해를 가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면 상대방 보호 취지인 것이 배상 책임 규정 아니야? 상대방 보호 취지인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네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중개인을 결정한다 해버리면 중개인인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그 말 아니야? 물어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야?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보호 취지가 아니고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잘 나옵니다. 비 오는 날 4월 말에 비 오는 날 모의고사 보면 틀려요 이거. 비 오는 날 이렇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우울하고 중개인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기 꽂히죠. 진정. 거기 꽂히면 안 된다고.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통념상 결정돼야 한다. 객관적 사회통념상 기억나는 게 중개 행위는 어디까지가 중개입니까? 중개는 계약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중개 계약을 하죠.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해서 중개행위 하죠. 중개가 완성된다. 이게 완성 업무 여기까지가 중개행위예요. 완성이 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가 여기까지가 중개행위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시켜주고 법에 정하고 있는 계약서 쓰고 설명 쓰고 요거 하면 끝이다 그 말이죠. 요 대가가 뭐예요? 중개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에 계약 체결 후 나오게 되면 중개는 끝난 다음이죠.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행위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행행위는 중개행위이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끝난 다음 이행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객관적 사회 통념상이란 말은
계약 체결 후지만 기업 공인중개사가 계속 계약 체결 후지만 계약금 지급에 중도금 지급에 뭐 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계속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으면 객관적 사회 통념상 어느 누가 봐도 누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나면 중개가 끝났구나. 이행행위이고 중개가 아닌데 뭐가 나오면 관여가 나오면 중개행위에 포함. 이런 관여란 말이 없으면 어디까지라고요? 계약 알선까지가 중개행위 끝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시겠죠? 네? 어쨌든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지금 나온 것처럼 진정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다. 그저께 2번 앞에는 상가 권리금 적었어요. 상가 권리금 적으시면 되죠. 상가 권리금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낱개로 쪼개서 다 물어요. 상가 권리금은 앞에 영업용 건물이 주어졌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도 뭐이고 권리금, 비품도 권리금 표현,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이게 다 권리금 표현이에요. 이걸 낱개로 쪼개서 시험에 내요. 영업용 건물 시작하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비품 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나면 다 권리금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도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권리금 알선 대가는 뭐가 적용이 없고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은 최근 출제 잘 나오기 때문에 둘째 줄까지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권리금 양도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밑줄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동그라미 1. 그죠?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즉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 따라서 위 법령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밑줄 중개보수 한도행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 중개행위 권리금 알선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 나오면 낱개로 쪼개서 읽어두시고 지문이 3개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종류는 일반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는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죠. 넘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하게 되면 이제 자격도 취득하고 뭐 한 자 등록 한 자까지 붙으면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죠.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모든 공인중개사 하면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죠. 그냥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양도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대여할 수 있고 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자격증 양도 대여 걸리잖아요. 지금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묶어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밑 옆에다가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 한 개 적어보세요.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그 다음에 배우셨듯이 3번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뭐 대상? 소속만 땡땡하시고 자격 정지 대상. 소속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대상도 되고 자격 정지 대상도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 핵심이니까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의뢰,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어떤 계약 체결? 중개 계약이단 말이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가 중요한 요소죠. 2번에 1번 중개업,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죠. 따라서 무상으로 무료로 한 것은 뭐는 했는데 중개는 했지만 업이라 볼 수 없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두 번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상으로 중개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무상으로 한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없다. 보세요. 확인 설명해야 한다. 무상으로 중개해도 설명해야 한다. 설명 무상으로 중개인 행위하지 않았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뭐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받아야 안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완성되기 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무상이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이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무상이다, 설명하거나 손해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중개해도 확인 설명 의무 및 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료 중개인을 한 경우에도 밑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므로 확인 설명 의무 및 배상 책임은 진다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수를 현실적으로 뭐 받지 아니하고 밑줄 같은 말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거친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위에 같은 말 영업성 없이 같은 말이죠. 영업성이 없이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고 상법의 특별법이죠. 그럼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 민법. 사람 중에서 상인은 어떤 법? 상법. 개업 공인중개사는 영리 목적이죠. 누구 지위를 갖는다? 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해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상인이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규정이 있죠. 상인은 상법이죠. 모든 사람 민법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을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을 없으면 민법을.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상인 지위를 갖는다. 첫째 줄만 밑줄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을 한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 지위를 지닌다. 그 정도 밑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중개를 업을 한다. 업 개념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줄에 중개업은 계속 반복성이 있었는데 좀 더 빨리 나오고 둘째 줄 또한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가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밑줄 상담 뒤에 분양 대행 이름이 뭐예요? 겸업. 법인 하면 몇 조 업무요?
법인 하면 14조 업무가 있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법인은 14조만 하죠. 14조가 하니까 중개업하고 6가지 업무가 돼 있죠. 6가지 업무 이름이 뭐예요? 겸업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 사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에요. 겸업 중에서 법인은 딱 몇 개만 더? 6가지만.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상담, 정보 제공, 이사업체 소개 등 있죠. 혹은 이름이 뭐라고요? 겸업이에요.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디귿 보세요. 디귿. 중개업은 몇 가지 갖추거나 3가지 갖추거나 1개 빼고 2가지를 갖추면 업이다 말은 등록을 한 자가 3가지를 갖추거나 2가지를 갖춰도 뭐이고 중개업이고, 무등록이어도 2가지 갖추거나 3가지 갖추면 뭐 중개업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등록이어도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뭐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업에 해당한다. 그 밑줄 하시고. 네 번째도 첫째 줄 뒤에 중개업은 뒤에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업이 된다. 밑줄. 어쨌든 중개업의 개념 정의할 때는 주된 사업으로 주된 업무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받고 업을 한다. 점 주된 업무로서 그런 요소가 필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컨설팅 사무소, 컨설팅 간판 걸고 컨설팅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인 컨설팅에 부수하여 몇 가지를 갖추거나 2가지 갖추거나 3가지 갖춰도 업이다이다. 업이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죠. 금전 소비대차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에 부수하여 부동산 담보 잡아야 안 잡아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이다이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은 중개이다이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중개가 아니죠. 컨설팅업은 중개업이 아니죠. 아니지만 부수하여 2가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든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을 하든지 2가지 갖춰는 3가지 갖춰도 업이다. 그 말은 똑같은 말 아니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업은 중개업이다. 이다. 무등록이어도 업이고 부수절해도 업의 요소만 갖추면 업이 된다. 그걸 풀어놓은 것이 밑에 박스에 있죠. 11번의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중개행위 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거다. 중개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그럼 계약 알선인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갑 가게 매도인이 의뢰하고 매수인이 의뢰해서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받아서 계약을 알선하죠.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매도인은 갑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매수 의뢰인은 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뢰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이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하게 하죠. 그건 다 중개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 행위에는 반드시 쌍방 의뢰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쌍방 더하기 일방 더하기 포함. 그렇게 세 군데 동그라미 하시면 돼. 쌍방 일방 포함된다. 2번 판례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3번은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앞에서 했어요. 받지 않고 뒤에 약속 요구하는데 거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부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5번에 용어의 정의
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 맞죠? 에는 밑줄 뭐가 포함이 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뭐로? 업이라는 것은 업이다이다. 업이다. 뒤 말에 속으시면 안 되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져도 업이다이다. 그러니까 4번 컨설팅의 부수하여 5번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져도 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알선 중개를 넘기시고 업으로 한다면 업 세 가지 반복 계속 영업성이 있어야 되죠. 둘째 절 알선 중개를 업동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 계속 영업성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외형적인 모습이 태양이죠. 간판 달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밑줄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업이요 아니요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번의 개업 공인 중에서는 용어 정의가 이 법 뭐 한자 개설 등록을 한 자 말이 끝나야 되죠. 둘째 줄 따라서 개업 공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인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념이다 그 말이고 셋째 줄 뒤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종별은 몇 사람요? 세 사람 법인 밑줄 공인중개사 밑줄 두 사람은 등록을 했죠. 뒤에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죠.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하시고 부칙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요?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부칙을 말해요.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말을 계속 익혀 두시면 조금 변형해서 나와도 수월하다 그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세 사람인데 법조문이나 시험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 사람 모두를 이야기해요. 법인이 아닌 하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을 말한다. 그죠? 밑에 특수법인이 있나 없나요? 2번에 특수법인이 있죠. 특수법인이란 첫째 줄 뒤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말하고 세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표현을 지금 밑줄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로 시작하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하게 되면 이름이 뭐다? 이걸 특수법인을 하는데 시험에는 특수법인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럼 특수법인이구나. 대표 선수가 누구요? 농협 있죠. 그래서 특수법인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것이 밑에 셋째 줄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지역농협이 특수법인의 대표 선수이다. 특수법인은 왜 시험 나오는가? 니은의 특수법인을 설립한 자체가 중개업 하려고 만들었어요. 농협을 만든 목적은 농협 본업이 있을 거 아니야? 금융업처럼 본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특수법인은 시험 나오는 것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주된 사업이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 의한 모든 기준 요건을 다 갖춰라.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들 수 있나 없나요? 책임자는 원칙은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인데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죠. 그 농협 지점을 둘 수 있나 없나요?
지점을 두어서 중개할 때는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되고, 농협이 지역 농협을 두어서 중개를 하죠. 할 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어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법인 옆에다가 두 개만 적어보세요. 등록 기준 적용 X.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책임자는 공인 중에서 X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가시면 농협도 부수적이지만 중개업을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때 상대방 보호 취진 보증은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농협은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으니까 갖출 필요가 없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농협도 특수법인도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옆에 3번 부칙은 차등 받는다 그랬죠? 그건 좀 이따가 다 배우시니까 부칙도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책을 밑줄 하지 마시고, 부칙은 사무소 명칭에 몇 자를 못 써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 X. 공인중개사 사무소 페이지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13페이지 맞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 X죠. 두 번째 업무지역은 특광도.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공매 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경공매 업무 수행 X.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특광도. 사무소 명칭 8자 못 씁니다. 겸업을 하여도 경공매는 일체 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묻는 게 부칙이에요. 적어놓고 나중에 계속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소속은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 괄호에 이제 법인의 누구로서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까지 하시고, 더 중요한 말이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둘째 절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좌하는 자. 됐죠? 그래서 밑에 이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종류에는 직원 그러지 마시고 고용인인 소속이 있고, 법인이면 사원 임원인 소속이 있다. 됐어요? 중개보조원은 앞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나와야 되고, 뒤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해야지.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밑에 둘째 줄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속과 구별된다. 그죠? 여기까지가 목적자가 뭐 실제가 좀 약하니까 용어의 정의는 앞에 박스에 있던 6페이지 있던 박스 있죠? 그거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게 좀 나오니까 두 문제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짜리가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은 일단 출제 유형이 한 문제인데, 유형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건인가? 중개 대상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 서술형 문제 나오면 건축물의 범위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 범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약한 것이 임목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게 한 문제씩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나요 없나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광업재단은 해당, 이 정도 나와요. 이거. 그래도 출제가 됐던 부분까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박스의 문제부터 정리하고 서술형 질문 넘어올게요. 자, 박스의 문제는 책 뒤에 있어. 지금 그게 없어. 여기 보시라고. 숨가놨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할 때 그 물건은, 그 권리는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요?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겠죠. 그럼 중개를 하면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에는 해당이 되어야 중개 대상물이라 하고, 5가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중개 대상 권리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5가지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다. 5가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면 중개 대상 권리다. 질권은 민법 시간에 배웁니까? 담보 물건 안에 있다. 그 정도 언급하시고 넘어가지.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야. 전당포죠. 전당포. 전당포할 때 토지 들고 갑니까? 시계 들고 가요. 그러니까 동산을 객체하는 것이 질권이기 때문에 최근 시험에 동산질권은, 친절하게 동산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맞죠? 민법에서 상속권 배웁니까? 민법은 자 보세요. 시험 범위가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고. 부동산에 대한 과목만 모아놓은 게 중개사 공인중개사 과목이에요. 부동산 지금 배우시는 민법 1118개 전체 조문 중에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만 싹 뽑아가 배우는 게 중개사 과목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민법은 중개 대상물 이 5가지에 대한 권리만 배우지, 상속권 같은 것은 상속받을 권리는 중개 대상이 아니야. 상속법에 따로 있지. 그건 그죠? 특허권 배웁니까? 어업권, 영업권 이렇게 다 암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권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인가 아닌가 구분할 줄 아시면 돼.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는 거의 다 뭐요? 원칙은 다 중개 대상이다. 점유권하고 분묘기지권은 예외로 안 된다 그랬죠. 저기 나왔듯이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성립은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예외상을 뽑아내면 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배우죠.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환매 특약 등기 배웠어요?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하면 가등기 담보권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중개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상속권, 어업권, 특허권 같은 나오면 중개 대상이 아니다. 중개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면 5가지가 중개 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누구 소유인가? 개인 소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개인 소유이어야 중개 대상이 되지. 국가 소유이거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단체, 국유재산이거나 공공단체의 공유재산이면 된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5가지고 개인 소유이면 결국 중개는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그럼 개인 간에 뭐가 가능해야지?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할 거 아니야? 거래 계약이 가능할까? 그러면 아무리 5가지이고 개인 소유지만 뭐가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187조 뭐 상속은 중개 대상입니까? 법원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개인 간 거래 계약이 가능한 것이 전제인데 5가지가 개인 소유이고 계약만 가능하면 모두 중개할 수 있겠는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공통이 뭐예요? 매매 대금 지급하고 물건 서로 교환하고 차임 지급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유상 계약이지. 결국 중개한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대가를, 매매 대금을 맞춰주는 게, 임대차에서 보증금 차임 맞춰주는 게 핵심이면 매매, 교환, 임대차처럼 유상 쌍무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면, 계약은 계약에도 유상 쌍무 계약이 아닌 정여 같은 것은 중개 대상이다. 정여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대.
세세하게 쪼갤 때는 5가지인가 아닌가. 처음에는 개인 소유인가 아닌가, 거래 계약인가 아닌가, 유상상무 계약인가 이렇게 따져서 체크하시고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줄이시면 돼. 5가지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고 유상상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매매죠. 그럼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다. 그 말이죠. 5가지가 매매 가능하다 말은 생략된 것이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이고 유상상무 계약이다. 그 말 아니야? 그럼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앞면 있나요? 공법상 용도 지역을 확인하는 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니까 현재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다.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접도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에 있다 해도 매매 가능하다. 중개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할 수 있죠. 등기부일로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온갖 등기가 있어요. 중개할 수 있었어요. 매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시는 공법에서 어떤 용도 지역을 배우셔도 개인 소유 부동산에 규제만 하겠단 말이지 거래가 위험합니다. 건축물 마음대로 건축 못합니다. 형질 변경 못합니다. 제한만 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등기법에서 각종 등기를 배우시는 것은 이런 등기가 있어서 개인 간에 거래할 때 알고 하십시오. 위험합니다라고 공시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다. 그러면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죠. 미등기 건물인가요? 맞죠?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건축 중이어도 팔잖아요. 지붕, 기둥, 조벽만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그죠? 무허가 건물. 아주 허가도 안 나와서 건축 중이야.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4월 무허가 건물은 한 번도 판정 본 거 없네. 자기가 못 봤을 뿐이요. 매매해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세요. 상속이나 경매는 뭐가 아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정해는 무상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죠. 상속받은 부동산은 내 거죠. 낙찰받은 부동산 내 거 아니야. 정해받은 부동산은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부동산 자체는 5가지 물건이고 매매 가능하다니까요. 중개입니다. 상속 절차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될 수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경, 법정 지상권 성립, 법정 담보물 유치권 성립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똑같다고. 정여는 자체가 될 수 없죠. 절차 개시된 이후에 받은 부동산 될 수가 있다.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서술형 지문에서 잘 나오는 것이 중개 대상물을 쪼개서 토지는 어디까지 중개할 수 있겠는가? 어떤 물건도 가능할 것인가? 건축물 여기에요. 토지는 잘 안 나오는 것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지금 중개 대상물인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소지하는 임야이다. 개발 제한 구역 판가 아무도 못 봤는데 그건 자기 사정이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 가압류된 공장, 공법상 제한을 받든지 사법상 어떤 제한의 등기가 있더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된 그 정도면 나와요. 물론 모의고사 3월 보시면 이렇게 나와. 1필지 1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1필지 1부에 대하여 담보 잡을 수 있나 없나요? 있을 수가 없는 말 아니야? 1필지 1부에 대해서 담보를 어떻게 잡냐고. 여기 1필지 무고동 100번지 토지야. 1필지죠. 이렇게 해서 담보 잡을 수 있어요? 공시할 수가 없지. 등기부에는 그림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필지 단위로 담보 잡는다고. 처분할 때 매매할 때 1필지 단위죠. 물론 분할 절차 거치면 100번지 100의 1로 쪼개면 가능하지만 1필지 1부에 대한 매매는 없어. 1필지 1부여도 용의권은 가능해요. 세놓는 거예요. 내가 다 쓰든지 일부 세놓든지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은 얼마든지 일부도 가능하지만 1필지 1부에 대한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다. 엉뚱한 문제가 세워 나와요. 그런 거. 출제는 다른 밖에 나가서 외부 수업해 보니까 이제 출제 그건 네 팀인데 이제 팀마다 모의고사를 월별로 내요. 다른 팀 이 팀이 내면 세 팀이 검수를 해. 하자를 없애겠다는 거야.
해버리면 문제가요. 별로 안 좋아. 15년 전 문제 내놓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맞추냐고 지금 그거를. 시험도 안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를 9, 10월 달 쓴다는 거야. 그 모의고사는 크게 신경 많이 쓰시면 안 돼. 근데 시험 출제 경향이 아닌데 그걸 풀어보실 필요가 이유가 있는 게 뭐예요? 200문제를 한번 푸시면 전체 복습은 되니까 그 정도에서 확인하시라는 거지. 그 문제 나온다. 그거 막 매달려가 팔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 안 나와.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 안 나오는 문제 많아. 그 문제는 모든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10%에서 15%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 내긴 하지만 80% 이상은 공통적인 내용에 기출문제 내줘야지. 6월까지. 그래 연습할 거 아니에요. 지도 수업을 기출문제 위주로 해놓고 문제를 엉뚱하게 내면 안 맞단 말입니다. 옛날에 타 회사에서 P 회사에서 억수 심해서 P 회사가 있어. P 하면 뭐예요? 하여튼 있어요. P가 있고 지금 말하는 건 E 회사야. 그 다음 뭐 똑같아요. H 회사도 있죠. 있고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경쟁을 얼마나 했냐면 이쪽 팀들이 이렇게 내버리면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문제 이게 시험 나오나? 근데 이렇게 내가 우리 서강에서 욕배제 또 엉망을 또 내는 거야. 서로 경쟁이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협상한 거지. 휴전 협상한 거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뒤에 교재에서 21페이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겁니다. 옆에 네 가지 한번 적어볼랍니까? 적고 쉬었다 하죠.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1. 몇 가지에 해당할 것. 5가지에 해당할 것. 2. 누구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일 것. 3.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21페이지 중간에 3번 보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1. 5가지에 해당할 것. 2. 개인 소유일 것. 3.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4.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줄이면 뭐예요? 1, 2번 묶으면 1, 2번 묶어서 5가지일 것. 그죠? 3, 4번 묶으면 매매 가능할 것. 그 두 가지 줄여서 이해도 하셔야 되고 5가지일 것, 2. 매매 가능할 것. 그렇게 적고 오시면 낮게 쪼개서 공부하실 때 정리가 빨라요. 쉬었다가 정리합시다.